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문동성입니다. 헨리 조지에 매몰된 여당 학계 녹슨 이념이 부동산 시장 더 망쳐놨다. 모든 전문가분들이 현재의 집권 여당이 좀 좌경화되고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좀 무너뜨리는, 그래서 공급과 수요의 이론이 좀 작동이 안 되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발언들을 했던 것을 한국경제신문에서 2020년 12월 29일자 화요일에 한번 개괄적으로 좀 해뒀네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헨리 조지가 말씀했는데, 모든 지대를 조세를 징수하여 사회복지 등의 지출을 충당해야 된다. 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발언을 보면 땅을 사고 팔아 부자 되는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25일 유튜브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분이 말을 했죠. 이분은 좀 이제 말 같지 않는 소리들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정치적인 발언 중에서는 정말 말 같지 않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좀 제게 두더라도요. 부동산 관련된 말만 하더라도 이제 땅을 사고 팔아 부자 되는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땅을 사고, 이렇게 어떤 세상인지 땅을 사고 팔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재화든지 물건을 사고 팔면 이익이 됩니다. 근데 사고 팔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라는 것 자체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고 팔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전부 다 국가 소유로 하지 않겠다는 건가? 이게 중국이나 북한처럼 땅을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사용권만 뭐 주겠다는 것인지, 그 제한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한수의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어야 5월 SNS에서 말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을 이제 불로소득으로 보는 그 기본 이념,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주식도 뭐 불로소득으로 보는 기본 이념, 국민적 정서죠. 부동산이나 주식을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 주식 투자도 굉장히 뭐 투기꾼이나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들어와줘야 기업체가 새로운 뭐랄까요? R&D 연구를 해서 새로운 어떤 제품을 창출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이 뭐 가장 발달되어져 있죠. 전 세계에서 돈이 미국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뭐 테슬라니 이런 새로운 기업들을 기발한 기업,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탄생되어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선 전 개헌의 토지 공개념 명확히 해야. 2월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장관 자꾸 이렇게 토지 공개념, 토지 공적인 개념 이런 거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죠. 이거 자꾸 이 친구들이 다 운동권 출신입니다. 유시민도 운동권 출신, 이인영도 우리가 일명 말하는 주사파들에 대한 운동권 출신들이죠. 그 다음에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관리 한수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관리에서 한수를 다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헨리 조지 중국 토지 국가 소유 방식 지지했을 것. 이 말은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17년 민주당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는 그 맥락이 뭔가요? 토지를 중국이나 북한처럼 다 국가 소유로 했으면 하는 것을 은연중에 다 계속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거에 가까운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겠다라는 게 이들의 마인드인 거죠. 즉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꾸 국가 소유화하고 민간 소유 없애고 이런 개념으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처럼 영원히 국가가 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시장 경제에 뭐냐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도리어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요? 퍼가 뭐 140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퍼가 한 100 정도 아니 10 정도 되죠. 10배. 예,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평균 소득, 내 연봉이 만약에 1억이라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1억이지는 않죠. 한 평균 연봉이 한 6천 정도 된다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이 평균 6억이라는 거예요. 6천 나누기 6억 하면 10배 되죠. 10배. 퍼가 10배.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도 넘어가는 것 같고요. 북한 평양 같은 경우도 뭐 140 정도 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 경제로 하고 시장에서 뭐 수요가 있는데도 그 계획 경제에서 계획을 똑바로 못 세운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시장의 공급과 수요 원리를 맞춰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이 더 급등해서 더 올라가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급진사상 앞세워 반시장법, 편창은 불로소득 환수해야 유시민 땅 부자 없는 세상 되길, 종부세 강화, 임대차 3법에 이어 1가구 1주택 기본법까지 발의를 했다. 지금 또 1가구 1주택 기본법 발의하겠다 했죠. 이게 뭐냐면 베네수엘라 형태입니다. 베네수엘라 형태가 1가구 1주택 되어져서 건설회사들이 주택 공급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효수요, 지금 뭐냐 그 건설업이 붕괴됨으로써 건설업과 관련된 또 제조업이 붕괴되고 계속해서 산업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가난해지는. 토지 단일 시에 논리적 허첩, 땅값을 내렸을 땐 손실 보전을 안 해. 반시장 정책이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킨다. 이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나라들 봐보면 엄청 허름한 집에서 삽니다. 공급도 안 되고요. 요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소유가 뭐냐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평등 정책을 이렇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다 같이 소득이 하향 인하되고 다 같이 못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딱 좌파들을 보면은, 좌파가 정권을 잡거나 득세하면 배고파서 못 살고, 우파가 정권을 잡고 득세하면은 배 아파서 못 살고,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좌파가 장기 집권하고 득세를 하면 배가 고파서 못 살아요. 다 같이 못 살게 해버려서. 그리고 우파가 득세를 하면, 장기 집권하거나 득세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부를 창출해 가는 그 자본가들이 더 많이 가져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선시대의 임금보다 더 평화로운 복지 혜택을 누림에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배가 아파. 배가 아픈 게 나을까요? 배가 고픈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산층이거나 가난한 서민이라고 생각한다 하시면, 배가 고픈 게 더 나을 것인지 배가 아픈 게 더 나을 것인지, 우리는 좋은 선택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소유 분리된 중국, 뉴욕, 런던, 도쿄보다 집값이 훨씬 비싸다. 이거는 북한도 그렇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분석을 봤더니, 선전, 홍콩, 베이징 각 2, 3, 4위, 내 집 마련 40년 이상 걸려, 토지 공개년 시장 진정효과 미미, 다마스쿠스가 퍼가 67 되네요. 선전이 47 되고요. 홍콩이 45, 베이징이 41, 상하이가 36, 서울이 28이고요. 파리가 21, 런던이 15, 도쿄 15, 뉴욕이 뭐 10, 이 정도 되니까, 이거 말한 것은 그 나라의 그 평균 연봉으로 퍼가 28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배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8이니까 벌써 30배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가 평양이 안 나왔는데, 평양은 140 정도 합니다. 홍콩이나 뭐 선전 같은 경우 평균 한 50 가까이 뭐 되네요.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몸값 뛰는 강남 신축 아크릴 리버뷰도 1억. 참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정권이나 뭐 이명박 정권 때는 퍼가 서울의 아파트 이게 퍼가 한 10조가 넘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지금 갑자기 급등해서 이게 2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알아두셔야 될 뭐 문제인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 매수세 몰려 한강 조망 전용 84제곱미터 34.5억 아크릴 리버파크 첫 1억 평당 1억 찍었다 이것이죠. 내면 대치팰리스 이어 세 번째 조합살리 속도 재건축 들썩거리고 있고 압구정동 현대 반포 3주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지방광역시는 분양권 전매 막자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9월부터 부동산 전매 제한이 이루어졌는데요.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자 규제를 피한 분양권으로 수요가 몰리자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분양권 가격 상승 기준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더 오르고 있다 이서는 내용이죠. 특히 뭐 강주 분양한 히스테이트 첨단은 228 경쟁률 역대 최고 기록을 썼고요. 1순위 청약 48,000 이렇게 통장에 동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중소형 평균 전세 가격이 첫 5억을 돌파했습니다. 60에서 8억.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노원구, 올 들어서 33%, 내년에도 강세가 되어질 것이다. 12호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0 이하가 3억 7천, 60에서 8호가 5억 1200, 8호에서 102제곱미터가가 6억 500만원, 그 다음에 102, 135 사이가 7억 한 8천, 135 초과가 한 12억 3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경기가 살아나자 울산 아파트 청약 한 뭐 30배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리고 GTX 노선 따라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소식이고요. 영인외곽도 한 15억 되어진다는 소식이네요. GTX 소재로 급등한 아파트 단지 봤더니 일산 GTX A 킨텍스역, 킨텍스 원시티 14억 됐고요. 킨텍스 꿈의그린이 14억 됐네요. GTX A 운전역 파주 센트럴 푸르지오가 9억, 그리고 GTX B 평내 호평역이 한 7억 되고요. 의정부 GTX C 의정부역이 한 6억 가까이 되어졌습니다. 상승폭이 한 뭐 20%, 뭐 35%, 55%, 뭐 이렇게 40% 이렇게 뭐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8명 중 7명 내년에도 집값 전망 오를 것. 전문가들이 계속 뭐 오른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뭐 나온 소식 중에 하나죠. 부동산 전망 내년에도 집값 계속 오를 것이다. 이상 뭐 전국 부동산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